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닥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항상 보셨던 민트색 잠옷이 아닌 이렇게 타닥지의 무슨 컬러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타닥지의 시그니처 컬러인 이렇게 보라색으로, 티도 보라색, 제도 보라색으로. 그럼 여러분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Q&A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Q&A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은 속기사에 대한 Q&A니까 먼저 속기사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선 속기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무슨 직업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아서 제가 첫 질문으로 들고 왔습니다. 속기사는 보통 법원, 의회 등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기업 및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의록이나 녹취록을 작성을 주로 하거나 실시간 속기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프리랜서로 보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자막을 송출하는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 들리는 언어를 보이는 언어로 바꿔주는 문자 통역사, 그리고 대학교 수업 속기를 하는 교육사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속기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마 제가 모르는 속기 업무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주관적인 Q&A이니 제가 혹여나 빠뜨린 분야가 있더라도 녹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속기를 준비하게 되셨나요? 속기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속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냥 우선 저는 손재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손재주에 자신이 있었고 손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다 속기사라는 직업을 알게 돼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기사에 대해 알아볼 때 10년 전쯤에는 협회에서 3개월 무료 체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속기사의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적성에 맞는다고 판단해 제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을 했고요. 저는 처음 배우던 10년 전에도 그리고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지금도 아직까지 저는 여전히 속기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속기사를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한 건 속기사용 키보드와 본인의 하고자 하는 의지? 이 두 개만 있으면 되는 일이니까 사실 크게 준비할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속기사 키보드인데요. 키보드를 구매하는 루트는 중고 그리고 속기협회 이렇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우선 중고로 구매 시에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속기 자격증과 관련된 협회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및 교육은 제공을 못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속기학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속기협회를 통해 구매할 시에는 정가로 300만원 상당의 가격이 지금 현재 시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300만원 상당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교육부터 자격증 시험 대비까지 철저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공교육이냐 발음이 안 되네요. 제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아마도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의 문제처럼 본인 뜻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기는 중고로 구매해 우선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테스트 해본 후 협회에서 정식 키보드를 구매해서 정규교육을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협회에서 제공해주는 시험 대비 파일 및 교육이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시험 적중률이 높긴 해서 큰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 자격증 공부 기간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 기간은 개인차가 너무너무 커요. 어느 분은 1년이 걸리신 분도 어느 분은 3년 그리고 어느 분은 5년 또는 1년도 채 안 걸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단순히 제 경우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16년 9월 2016년 9월에 2급을 취득했습니다. 약 9개월 정도로 1년 조금 덜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럼 왜 도대체 3급을 응시하지 않고 2급을 바로 취득했느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저는 3급은 너무나도 합격에 있어서 안정권에 있었고 2급은 제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그냥 3급은 패스하고 2급부터 바로 취득하자라는 마음으로 2급을 응시해 바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급은 그 다음에 실무를 하면서 바로 취득을 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빨리 딴 편이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빨리 딴 이유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 아니면 자격증 공부하는 데 있어서 팁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사실 공부 방법이라고 할 건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으나 저는 약어
야거를 등록할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야거 부자예요. 저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야거 위주로 치는 습관을 들였고 야거를 절대 까먹지 않으려고 항상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야구는 많이 외울 수만 있다면 속기할 때 손도 편해지고 스피드도 자연스럽게 빨라지더라고요. 다만 야구가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려서 오히려 손도 느려지고 스피드도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각자 스타일대로 맞춰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이 공부에 대한 꿀팁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사실 제가 공부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또 기억나게 되면 바로바로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는 보고치기는 사실 많이 안 했어요. 보고치기는 오탈자, 제가 자주 내는 오탈자 위주로 제가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연습하기 전, 공부하기 전 손 푸는 용도로만 가볍게 하고 주로 듣고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듣고치기를 할 때는 협회에서 제공해주는 파일을 처음엔 정배속으로 하다가 정확도가 90%가 넘으면 1.1배, 1.2배 등 점점 빠르게 늘려가면서 연습하려고 했고 항상 정확도 90% 이상 나올 때까지는 다음 파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동일한 파일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당연히 저도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가 있고 실력이 정체되어서 슬럼프가 올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예능이나 드라마 그리고 영화, 뉴스,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면서 듣고치기 하는 걸로 극복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재미가 다시 생기니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시 의욕이 불타오를 수 있었고 다양한 환경에서 듣고 치는 데 익숙해져서 추후에 라이브 콘텐츠로 공부를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그리고 실무까지 어떻게 투입되셨나요? 지금 실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은 사실 실무에 투입된 첫 과정은 전부 출발점이 모두 다르실 텐데요. 제 첫 실무는 자막방송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엠모 방송사에 투입돼서 자막방송을 한 1년 6개월 정도 업무를 했고요. 자막방송 특성상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해서 제가 면역력이 너무 많이 약해져 퇴사하고 곧바로 우연한 기회로 1년 정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IT 관련 강의, 문자 통역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이 문자 통역 부분에 대해서도 Q&A를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은 2탄인 프리랜서 속기사 편에서 보다 더 자세히 나눌 예정이니 다음 주 화요일에 올라올 Q&A 2편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고용단에서 근무를 하다 막연히 공직생활이 하고 싶다. 공직생활에서 속기사는 어떨까 궁금하다 라는 호기심 하나로 의회에 들어가 무려 3년 동안 근무를 하다 작년인 2023년 6월 중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년차 N자 프리랜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 경력으로 보면 1년차지만 의회에 있을 때부터 저는 겸직 허가를 받아서 꾸준히 문자 통역 등 현장 업무를 수행했었기 때문에 아마 프리랜서 업무 한지는 대충 4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속기사의 처우는 어떤가요? 지금의 수익에 만족하시나요? 사실 처우에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되게 많고 속기사를 치면 속기사의 현실이라는 키워드가 상위로 등장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3년 동안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3년이나 근무를 했는데 왜 그만두냐, 공무원은 왜 안정적인데 그만두느냐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사실 제가 의회에서 들어가기 전 느낀 속기사의 처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낀 속기사의 처우와 공직에 들어간 후 받은 처우는 너무나도 달랐고 공직에서는 속기사가 되기까지 제 노력이 아닌 속기사라는 전문직으로서의 제 능력과 실력이 아닌 단순히 몇 급 급수만으로 처우가 달라지는 세계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우가 좋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직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리랜서로서 현장에 제가 나갈 때는 매일같이 존중받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사실 이 부분에 개인차가 크게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공직에서는 분명히 존중받고 계실 속기사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느 현장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속기사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네, 저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역량이 다 하는 한까지는 프리랜서 속기사로 계속 근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에 관련해서도 프리랜서 수익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Q&A 2편 프리랜서 속기사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기사에 대해서 홍보해서 협회 측에서 광고비를 받느냐, 요즘 많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왔냐는 조롱성 발언이 제 인스타그램에 너무 활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아닙니다. 아마 협회 측에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광고비 저 너무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광고 너무 받고 싶어요. 사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의회를 퇴사할 시점에 프리랜서 속기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다못해 속기사에 대한 단순 정보마저 부족해서 속기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와 같은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직접 정보 공유 차원에서 채널을 운영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채널이지 광고 등을 위해서 개설한 채널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굳건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로 편하게 정보 공유하고자 만든 채널이니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우리 모두 행복하게 서로 보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가 귀여운데 어떻게 미워하실 수가 있죠? 쥐를 싫어하시나요 혹시?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질문이 있거나 보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성실히 꼭꼭 답변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러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감사드리고